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골칫거리로 찍혀 쫓겨나냐 마냐의 문제에 빠져있던 때가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다시 주전 자리를 꿰차면서 이태리 세리에어 나폴리 시절 선보였던 강력한 수비력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사령탑인 콤파니 감독이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수비를 강조하며 김민재를 칭찬하고 수비 라인을 높이 끌어올렸기 때문인데요. 김민재 선수는 콤파니 감독 체제 아래에서 넓은 활동 반경에 더해 뛰어난 패스 능력까지 갖춘 적임자로 낙점되며 뮌헨의 후방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말뿐인 기대가 아닙니다. 김민재 선수는 실제로 콤파니 신임 감독 체제에서 치른 프리시즌 전 경기에 나섰는데요. 스위스 그라스호퍼 팀과의 경기를 포함해 총 6번의 친선 경기를 치렀던 지난 여름 프리시즌까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주전 센터백인 에릭 다이어와 번갈아가면서 선발 출전했기 때문인데요. 며칠 전 FA컵 격인 DFB 포칼 1라운드 울름과의 경기에서는 김민재가 선발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무기력한 모습을 완전히 타파하고 중심으로 우뚝 서기 시작한 건데요. 오늘은 완전히 본 모습을 되찾은 김민재 선수와 콤파니 신임 감독 아래 김민재가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김민재 선수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최종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 위까지 끌어올리는 공격지향적인 전술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이런 감독의 철학에 정확히 일치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선수였기에 기대가 컸는데요. 실제로 콤파니 감독의 공격적인 수비 전술에 걸맞는 활동량과 도전적인 수비를 보여준 선수이기도 했고 또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강점을 여지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장 울름전 히트맵만 봐도 김민재는 박스 안보다 앞선 위치에서 하프라인 위까지 영역을 붉게 물들였는데요. 오른쪽 측면까지 넓은 공간을 책임졌죠. 나폴리 시절 적극적으로 전진해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볼을 빼앗아 팀의 공격 전개에 이바지하던 모습 그대로였고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본 콤파니 감독 체제는 확실히 김민재 선수가 반짝반짝 빛날 면모가 많이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뮌헨은 지난 시즌보다 훨씬 수비 라인을 높였고 상대 진영에서 볼을 빼앗아 빠른 역습으로 전개하는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공수 간격은 많이 좁혀 전방 압박의 성공률도 높아졌고요. 특히 지난 시즌에는 공수 간격이 많이 벌어져 김민재 선수가 혼자 책임져야 할 공간이 많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해 실수하는 장면이 많이 보였다는 것을 보면 이번 프리시즌부터는 확실히 김민재가 실수를 줄이고 스스로 더 잘할 수 있는 판이 깔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죠. 동료들과의 합도 훌륭합니다. 김민재의 전진 수비를 뒷받침하는 발빠른 동료 수비수들이 김민재의 빈자리를 채워 균형 있는 수비를 돕고 있는 건데요. 콤파니 감독은 풀백까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센터백 자원인 이토 히로키와 요시프 스타니시치 같은 선수를 배치해 김민재 선수가 자유롭게 뛰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죠. 전임 투엘 감독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건데요. 특히 넓은 활동 반경을 자랑하는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까지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며 김민재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는 식으로 보완해 선수의 강점을 살리는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작정 타박하고 공석에서 선수 탓을 하는 지옥같은 투엘 감독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후방의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지점입니다. 콤파니 사령탑 체제에서 뮌헨은 백포 수비 진용으로 시작하지만 공격할 때 좌우 풀백 중 한 명이 상대 진영 깊숙이 올라가면서 비대칭 백스리 수비진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왼쪽 풀백은 매우 높은 지역에 서서 사실상 측면 미드필더 내지는 윙어처럼 뛰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비대칭 백스리 라인에선 중앙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을 조율하고 공격 방향을 결정하는 첫 패스를 뿌리는 역할까지 맡은 겁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울름전에서 무실점으로 막고 롱볼 패스를 6개나 성공하면서 후방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존재감을 뽐내는데 자신의 쓰임을 증명하는데 확실한 효과를 냈죠. 실제로 DFB 포칼 1라운드 울름전에서부터 김민재는 풀타임 활약하며 수비진을 리드했고 바이에른 뮌헨은 무실점 대승으로 경기를 장식합니다. 시즌 첫 경기를 대승으로 마친 뮌헨은 25일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분데스리가도 공식 개막을 시작할 것이고요. 첫 경기는 다이어는 선발 출전하지 못한 상태로 시작한 경기는 전반 12분 밀러가
선제골을 성공시키며 시원하간 시작을 알렸는데요. 밀러는 페널티 구역 오른쪽을 돌파한 키미히의 슈팅을 울름 골키퍼 라이체르트가 걷어내자마자 페널티 에어리아 한복판에서 재차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골문을 갈랐죠. 이후에도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끄는 수비진의 탄탄한 철벽 방어에 더해 상대 수비진으로의 강력한 압박에 힘입어 공격이 날아다닌 겁니다. 김민재 선수는 그런데 한국에서 우리 팬들에게 받은 응원이 상당했는지 김민재 선수의 폼이 뭔가 달랐습니다. 총 7번의 볼 경합 상황에서 6번이나 승리하며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인 김민재 선수는 상대팀의 드리블 돌파를 단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116번 볼터치를 기록한 김민재 선수의 패스 성공률은 88%에 달했죠. 신임 감독 콤파니 역시 김민재의 완전히 달라진 플레이에 만족하는 평을 내립니다. 독일 현지 언론 슈포르트 등을 통해 그는 우리는 좋은 출발을 했고 2대0으로 앞서 나갔다. 특히 무엇보다도 무실점을 기록했다는 점이 가장 기쁘다. 나는 수비수로 선수 생활을 오래 했다. 이런 유행의 경기가 항상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진지하게 임했고 결국 4대0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탄탄하게 다듬어진 수비진에 특히 고맙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실제로 독일 매체 티지는 뮌헨 주전 센터백 김민재는 프리시즌 훈련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며 다가오는 시즌의 선발 베스트 11 자리를 따놓았다. 훈련 세션을 정기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는 담당자들은 현재 김민재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뮌헨 내에선 배고픈 수비 괴물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게다가 김민재는 더 건강해 보이고 뮌헨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죠. 새 팀으로 떠나기보다 뮌헨의 남아주전 경쟁을 치르기로 마음먹은 김민재 선수에 대한 콤파니 감독의 지지도 상당한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에 대한 현지 언론의 평가도 상당합니다. 독일 스폭스는 김민재는 이번 시즌 롱패스를 연마한 것 같다. 바이에른 뮌헨 선수 중 볼터치가 가장 많았는데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특히 직접 치고 나가는 플레이가 뮌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프리시즌 동안 상대 수비진 후방을 공략하는 훌륭한 대각선 롱패스를 연마한 것 같다. 그리고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다행인 일입니다. 철저하게 실력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콤파니 감독 지도 하에 김민재 선수는 다시금 기세를 올리고 있으며 자신감도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젊고 활기차며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1986년생으로 올해 38살에 불과한 콤파니는 17살인 2003년 자국 명문팀인 안더레흐트를 통해 프로팀에 입문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망주였던 콤파니는 스타가 가져야 할 덕목인 겸손과 자기 관리에도 힘쓴 것 같은데요. 당시 같은 팀이었던 설기현 감독이 어린 나이에도 연습 경기 때 같은 팀 공격수들이 뚫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도 나를 참 잘 따르고 좋은 친구였다고 할 정도로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물론 아직은 감독으로는 경력이 많진 않지만 뮌헨 못지않게 큰 구단인 맨시티에서 엄청난 구단 성장의 역사를 본 산증인이기 때문에 뮌헨에서도 그런 경력을 살리며 동시에 자신의 특기인 공격적인 센터백으로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다행히 이제 김민재는 팀의 공격적인 스타일과 함께 적극적인 전진 수비, 확실한 뒷공간 커버로 경기장을 지배하는 확실한 수비력을 선보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스포츠 선수도 남자도 다 기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의 능력을 인정했고 투헬 감독과는 다르게 김민재의 저력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해줬습니다.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가득 품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